집 정원은 황야풀로 덮여 있다고 했다. 집은 황야풀로 덮여 있었다고 악숨이 보내온 편지에 적혀 있었다. 악숨이 어린 시절을 보낸 집을 말하는 것이다. 공무원은 그가 학교에 가야 한다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 먼 길을 걸어서 왔다고 했다. 하지만 여기서 학교를 어떻게 다닌단 말인가. 학교는 너무도 멀리 있고 버스도 없고 심지어 길도 없는데 할 수 있든 없든 학교는 무조건 다녀야 한다. 그건 법이 정해놓은 의무이다. 그러나 악숨의 눈은 일생 동안 황야풀 정원을 본다. 정원은 우묵한 꿈이다. 나는 악숨을 생각할 때마다 그의 얼굴이 아니라 내가 실제로는 한 번도 보지 못한 황야풀 정원이 떠오르곤 한다. 그런데 그의 얼굴 역시 내가 한 번도 본 일이 없기는 마찬가지다. 악숨의 편지를 받을 때마다 나는 한 마리 티베트의 냄새를 맡는다. 악숨의 편지를 받은 날 나는 편지를 주머니에 넣고 집을 나선다. 나는 오래오래 걸었고 정류장에 서 있는 버스를 발견하자 행선지도 확인하지 않은 채 올라탄다. 버스는 한참을 달려 내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시 경계구역 가까이 쾌적하게 정돈된 신흥주택지로 나를 싣고 간다. 아이를 낳는다면 이런 동네에서 살고 싶어. 무엇보다 도심처럼 복잡하지도 않고 모든 것이 새 것이고 넓고 쾌적하고 안전하니까. 하고 버스 옆자리에서 내 자매가 나를 향해 고개를 돌리며 말한다. 그러나 내가 버스 유리창 밖으로 보는 것은 황야풀이 넘실대는 저지대이다. 모래흙 위로 뱀이 기어간 자국이 남아있는 마치 구덩이와도 같이 우묵하고 마른 바닥이다. 악숨은 단 한 번도 집을 가져보지 못했다고 썼다. 어딘가의 공간에 거주한다는 의미의 집이 아니라 표상으로서의 집 말이다. 만약 내가 여행 중이라면, 그래서 어딘가 먼 도시의 역에서 기차에서 내린다면, 내가 혼자라면, 그런데 이건 당연하지 않은가. 여행 중에 혼자가 아니라는 가능성은 단 한 번도 생각해 본 일이 없다. 나는 가장 먼저 중앙역 회랑에서 열리는 특별 전시회를 방문할 것이다. 혹은 그 도시 박물관의 지하층에서 열리는 인터내셔널 미술전을 보기 위해 표를 살 것이다. 인터내셔널 미술전이란 외국의 젊은 무명 작가들을 위한 초대전이다. 나는 그림들 사이로 걸어간다. 한편의 정물화 앞에서 멈춘다. 악숨의 그림이다. 금속성의 광채를 만들어내는 색이다. 은밀한 빛이 사로잡는다. 고요하게 번뜩이는 그늘진 흰빛의 정물화. 흰 항아리의 측면을 비추는 단단하지만 희박한 빛. 개의 이빨. 사슴의 몸통에서 각 꺼낸 덥고 끈적한 밝은색 내장. 그릇에서 흘러내린 우유. 주머니에서 막 꺼낸 한 통의 구겨진 편지. 그리고 그림의 왼쪽에는 흰 시트가 깔린 침대에 누워 죽어있는 남자의 창백한 시신이 있다. 시트에 떨어진 신선한 빗방울. 신선하든 부패했든 색으로 이루어진 우리는 모두 광채를 뿜는 사물들이다. 정물화의 부재는 살인자이다. 나는 악숨의 또 다른 그림을 본다. 나는 그 그림을 잘 알고 있다. 악숨이 나를 상상하며 그린 것이기 때문이다. 악숨은 오직 내 편지로만 유발된 내 그림을 그리고자 했다. 그러기 위해서 내 이야기를 써 보내달라고 부탁했다. 내 이야기란 꿈, 상상, 편지, 그림, 기억, 망각, 작별, 세계, 속삭임, 필체, 정원, 나이프로 갈라진 성서, 집, 유리창,
티 100개, 여행 가방 등등을 전부 포함한다. 하지만 나를 직접적으로 묘사하거나 나에 대해서 설명할 필요는 없다고 덧붙였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그림을 완성한 다음 그림을 보여주는 대신 그 그림에 대한 상세한 편지를 보내왔다. 그래서 비록 그림을 직접 본 적은 없지만 악숨의 편지 덕분에 나는 전시회의 그림을 보자마자 그것이 바로 내 그림임을 즉시 알아차린다. 그림을 그리는 내내 나는 당신이 바로 내 뒤에 서 있다는 느낌을 단 한 번도 벗어나 본 적이 없습니다. 하고 악수는 썼다. 하지만 제발 내게 당신에 대해서 설명하지는 말아주세요. 그림 속의 여자는 둘이다. 긴 옷을 입은 두 여자는 숲속 혹은 숲 가장자리에 물이 보이는 장소에 있다. 한 여자는 등을 돌린 자세로 숲을 향해 서 있고 다른 여자는 물가 바위에 앉아 있다. 바위에는 검은 이끼가 자란다. 수면에는 흰 달빛이 반사되어 거대한 수직의 빛기둥을 이룬다. 나는 그림 속의 여자들을 응시한다. 서 있는 여자는 촛대처럼 꼿꼿하고 경직한 자세로 양손을 등 뒤로 모아쥐고 있다. 그녀는 이제 홀로 숲으로 가려는 걸까? 물가에 앉은 여자는 눈을 감고 있다. 거무스름하게 그늘진 움푹한 눈두덩이에 내려앉은 묘한 피곤과 평화. 그림의 제목은 속삭임이다. 혹은 여름밤이다. 혹은 속삭임 여름밤이다. 혹은 속삭임 여름밤의 꿈이다. 나는 악숨의 집을 찾아서 여행하는 상상을 계속한다. 악숨의 집은 곧 악숨의 집들이다. 나는 그의 모든 집들에 머물며 옆방에서 들려오는 라디오의 음악소리, 한 잔의 흰 우유와 한 조각의 빵으로 저녁 식사를 대신한다. 그것이 내 여행이다. 그러나 사실상 한 번도 고정된 거주지를 가져본 적이 없는 악숨은 어딘가의 공간에 거주한다는 의미의 집이 아니라 표상으로서의 집 말이다. 오직 황야풀 정원에서 왔다. 어느 날 악숨은 편지에 썼다. 그 집을 꿈에서 보았다고. 악숨이 어린 시절을 보낸 황야풀 집을 말하는 것이다. 놀랍게도 악숨은 그 집에서 살고 있었다고 했다. 그리고 어느 날 내가 커다란 여행 가방을 들고 악숨의 집으로 찾아올 것을 그는 꿈속에서 이미 알고 있었다고 했다. 그리고 나는 정말로 그렇게 했다. 악숨의 꿈속에서. 그 질퍽하고 부드럽고 미끈거리는 차가운 초록 늪지를 지나 악숨의 황야풀 정원으로 내가 찾아왔다고 했다. 나는 커다란 여행 가방을 들고 있었고 신발을 신지 않은 맨발이었다고 했다. 그리고 악숨에게 이것이 내 최초의 여행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그것이 내 최초의 말이었다고 악숨은 썼다. 악숨의 꿈속에서. 밤이었고 황야의 구름 위로 커다란 붉은 달이 둥실 떠올랐다. 옆방에 틀어놓은 라디오에서 파사칼리아 음악이 희미하게 들려왔고 얼음처럼 차가운 바닥에 앉은 악숨의 등 뒤에서 내가 은색 가위로 악숨의 긴 머리카락을 프란치스코의 수도사처럼 잘라주었노라고 했다. 악숨의 꿈속에서. 그는 내 얼굴을 보지는 못했으나 가위를 든 내 손에서 풍기는 꿀처럼 달콤한 냄새를 느꼈으며 유리창 밖으로 영원의 거미줄 같은 황야풀이 춤추듯 넘실대는 우묵한 정원을 내다보았다고 했다. 동그랗게 오므린 손바닥, 말라버린 계곡, 배꼽, 뱀이 지나간 부드러운 모래땅, 아침에 사람이 막 빠져나온 침대의 흰 이불더미, 그가 그리움을 느끼는 우묵한 지형들, 그리고 옆방에서 들려오는 라디오 소리, 파사칼리아, 악숨의 꿈속에서.